안녕하십니까. 토민전진원입니다. 오늘부터 서예 기초과정 1강을 시작합니다. 처음 서예를 하시는 분들은 서예를 몹시 어렵게 생각하여 휘접근하기를 주저하곤 합니다. 붓글씨, 서예가 쓰여지는 원리를 잘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붓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붓의 끝, 즉 필봉은 공처럼 둥글다는 것입니다. 그림 1과 같습니다. 물론 다들 아시다시피 먹물을 머금고 있을 경우 그림 2와 같이 뾰족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림 1, 3과 같이 풀어진 붓을 볼진데 붓끝은 공처럼 원형을 이루며 둥글입니다. 두 번째로는 붓의 탄력성입니다. 모든 회가의 표현은 붓의 탄성에 의해서 서여집니다. 그래하지 않을 경우 자꾸만 모양을 다듬거나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표현된 선의 질감은 단단하지 못하고 물컹해집니다. 위 두 가지 원리를 잘 터득하시고 많은 학습을 할 경우 누구나 서예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획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파란 줄을 친 부분은 바닥이라 생각하고 바닥에 공이 닿으면은 튀죠. 튀는데 45도로 경사지게 올라가게 됩니다. 부딪혀서 진행해서 바닥에 파란 선이 있는 바닥에 닿았을 때 공이 튀는 힘, 이 탄성입니다. 탄성을 받아서 다시 45도 경사로 올라가고 다시 벽에 부딪혔다 치면은 튀는 힘이 있습니다. 자, 풀어진 붓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거슬러 들어가서 바닥에 닿고 부딪혔을 때 톡 튀는 힘, 이런 힘입니다. 네. 거슬러 들어가서 바닥에 파란 선이 바닥에 닫히고 바닥에 부딪히면 촥 튀는 힘, 면이 바뀌었죠. 젖혀지는 걸 바닥에 부딪혔을 때 붓이 면이 바뀌어서 진행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일러 절필이라고 합니다. 벽에 부딪혀서 튀어진 힘이 이렇게 이 붓이 탄력을 가지고 튑니다. 그다음에 벽에 부딪히면 다시 튑니다. 그럼 붓끝이 일제히 모아지죠. 자, 팔면 출봉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팔면으로 붓을 다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왔던 붓은 이쪽으로 젖히면은 좌측 하방으로 이렇게 왔던 붓이 꺾어져서 우측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서 요 탄력에 의해 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이 모양이 됩니다. 그럼 똑바로 왔던 붓이 이 방향에서 우측으로 가게 되면은 우측으로 이렇게 붓이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꺾을 수도 있겠죠. 이쪽 방향으로 꺾을 수 있겠죠. 이렇게 내려왔던 것이 이쪽 방향으로 꺾을 수 있겠죠. 뭐 어느 방향이든지 다 갈 수 있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주면 자, 그럼 여기 테니스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을 이렇게 치게 되면은, 바닥에 닿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튀죠. 이렇게 왔던 것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왔던 것이 이렇게 틀어져서 가지 않죠. 이렇게 왔던 것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은 붓이 진행할 때 어떻게 하면은 가장 탄성을 강하게 받고, 그래서 붓 끝에 호에 힘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원활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데 글씨가 써지고 진행이 될 때는 이 붓은 이렇게 로봇처럼 일자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양하게 무대 위에 무용수가 무용을 하듯이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넘어지질 않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붓도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붓의 사용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가장 탄력을 강하게 잘 받을 수 있는가 하면은, 이 붓은 진행 방향,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서서히 진행하면서 진행하는 방향 쪽으로, 그 다음에 제껴질 때는 아래쪽으로 지금 제껴졌죠. 그래서 탄력을 세울 때는 또 이쪽으로 더 꺾어줍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또 진행할 때는 진행 방향 쪽으로 낍니다. 그 다음에 세워질 때는 또 90도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세워지죠. 그래서 이런 힘이, 그럼 붓 끝에다가 힘이 가지런히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갔던 것이 긴장된 힘에서 붓끝이 탄력으로 모아지는 게 보이죠. 자, 요번에는 길링자에서 나오는 첫 핵을 해보겠습니다. 요 긴장된 힘으로 꺾었죠. 위의 획과 같이 똑같은 굵기로 가게 되면은 가면서 붓끝을 모읍니다. 그러면 요 핵이 이렇게 잘리겠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갔던 것이 요 탄력에 의해서 면이 바뀌죠.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붓끝을 모읍니다. 그래서 왔던 힘이 부딪히자마자 긴장된 힘으로 이쪽으로 우측으로 제껴집니다. 힘을 주면서 붓끝을 모으죠. 이 힘에 의해서 이쪽으로 면이 바뀝니다. 이것을 도획이라고 합니다. 도획. 다시 위에서 받았던 힘이 V자를 좌측 방향으로 V자를 만들었어요. 좌측 방향으로 그 다음 나가면서 붓끝을
모으게 됩니다. 그럼 요 부분만 떼면은 왔던 힘이 닫자 왼쪽으로 이런 힘을 가진 상태에서 끝까지 가게 되면은 들어주면 모아지게 되죠. 이게 뼈침획입니다. 뼈침획. 뼈치를 별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별획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진행해 온 힘을 받아서 바로 제자리에서 꺾어서 면을 바꾼 상태에서 이런 힘을 가지면서 끝까지 뼈칩니다. 뼈친다는 뜻의 별획입니다. 뼈칠 별. 위에서 그러니까 V자를 이쪽 방향으로 이 V 역입과 도출을 하게 됩니다. 역입이라는 것은 거슬러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치르는 게 아니고 거슬러 들어갔다가 다시 거슬러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역입 도출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져서 이렇게 뚫려져 나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기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도출 이렇게 해서 붓끝에 힘을 주면서 다시 붓끝을 모으게 됩니다. 단성으로. 이것이 역입 도출입니다. 역입 도출을 뭐 그냥 이런 형태를 흉내내고 뭐 회가의 모양을 다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할 때는 거스를 들어갈 때 붓에 이런 탄력 힘을 받습니다. 또 거스러 나올 때 이런 탄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출. 그럼 중간에 한번 세우게 되면은 붓이 거슬러 들어가서 이렇게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절필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이 절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뒤만 들썩거리는 이것은 이 절필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제자리에서 들어가서 역입해서 나오고 중간에 세울 때 이런 힘으로 세운다는. 요 힘이 될 때 제자리에서 면이 요 힘이 될 때 제자리에서 면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 힘이 될 때. 요 힘이 될 때 제자리에서 면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 도출이 거슬러 들어가서 이 힘을 받아서 거슬러 나오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럼 가로와 세로를 합치게 되면 지금 이 계단식 형식의 이런 획이 됩니다. 가로에서 중간에 힘을 불빛에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면이 90도로 바뀌죠. 또 이렇게 닿았던 힘이 90도로 바뀌게 되고 이 탄력에 의해서 90도로 붓끝이 일제히 힘을 받아가 세워지면은 제자리에서 면을 그대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돌려보면은 이렇게 돌려보게 되면은 처음에 V자 했는 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죠. 그리고 중간에 붓이 이렇게 입힐이 돼서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진행했죠. 부딪히면은 이렇게 벽이라 생각하면은 부딪히면 튀는 힘이 있죠. 그럼 일제히 이게 불빛을 받아가지고 이게 힘을 받는 모양이 드러나죠. 이렇게 해서 이 힘, 이 힘. 벽에 부딪히고 다 갔을 땐 붓끝에 힘을 모아서 들어올리면은 붓의 이 둥근, 공처럼 둥근 이 붓을 가지고 최대한 이 붓의 둥근 붓을 최대한 이 특징을 살려서 이렇게 된 데서 아래쪽으로 갈 때는 이 붓이 우측으로 갈 때는 우측으로 좌측으로 갈 때는 좌측으로 제각각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면이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면을 바꾼 데는 그냥 해서는 되지 않고 이 면이 이 탄력이 있어야 탄성이 있어야 붓이 살아있는 글씨가 됩니다. 언제든지 획을 이 가로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획에 꺾은 탁 탄력을 받으면 일제히 붓이 일어섭니다. 가지게 되면은 바로 붓이 이런 그럼 붓이 바로 서게 되죠. 예를 들어서 같은 힘도 요 탄력이 있을 때 같으면 붓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붓을 역입을 해서도 긴장이 이렇게 풀려부는 상태, 이 상태에는 가서 이렇게 붓끝이 세워지지 않죠. 이렇게 된 붓도 중간에 붓을 이런 탄력을 줘서 붓끝에다가 다시 탄성으로서 붓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아무리 빨리 건다 하더라도 이렇게 들어갔던 붓이 딱 이런 바로 서게 되죠. 조금 휘었더라도 전체가 탄성이 의해가지고 붓끝이 모아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둥근획 이게 바로 전서획입니다. 전획입니다. 그냥 뭐 이런 막대기가 아니고 전서획의 이게 바로 전획입니다. 이렇게 이 힘. 손으로는 또한 마찬가지 대각선입니다. 이 탄력으로. 그럼 여기서 가게 되면 이게 사람 인자에 모양을 가지죠. 그런 같은 모습에 요햄 언제든지 이렇게 절필이 될 수 있을 때면 어느 방향이든지 붓의 면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죠.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되면 왼쪽으로 꺾게 되고 모으면은 모음획이 됩니다. 여러분들 붓끝에 대한 필봉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원리는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획을 막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하게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했던 붓끝이 이렇게 둥글게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붓이 진행할 때 진행했다가 이렇게 항상 붓끝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면에 따라서 이 붓이 자유자재로의 방향을 바꾸게 되죠. 오늘 제1강에서는 붓끝은 공처럼 둥글다는 것과 모든 획은 탄력성, 즉 탄성에 의해서 서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탄성이 강할수록 살아있는 글씨가 됩니다. 그리고 길령자의 획 중에 도획과 별획 두 획을 익혔습니다. 2일차 2강에서는 글씨 쓰는 자세와 집필법, 즉 붙잡는 방법, 운필법을 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길령자 획 중 횡획과 수획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